민주당의 속셈은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현행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관, 대법원장, 판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네. 방통위원장도 있네요. 장관급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원장. 위원장, 예. 특별검사부, 공직범죄자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대충 전부 다 장관급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내각에 포함된 장관은 당연히 내각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 이런 분들은 장관급이면서 그 세크레터리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급에 있는 분들 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서 느끼는 사실 하나. 예. 정말 탄핵하고 싶은 놈들은 저기서 다 빠졌다. 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엔 지금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끼리 제명만 할 수 있지 국민들이 뽑아놓고 나서 다시 소환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지자체장만 국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네끼리 이 투표를 통해서 제명당하는 것 외에는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무소불위의 탄핵 중독증 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팩트는 좀 챙겨봐야 되니까 그러면 왜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국회의원 찬성이 179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09표. 야. 그다음에 무효표가 5표가 나왔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이상민 장관은 어제 딱 가결이 된 시각부터 직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박홍근 대표의 주장은 159명이 무모하게 목숨을 잃고 이른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될 일을 책임 회피로 일관을 했다.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뭔가 이렇게 봤더니 딱 이렇습니다. 할로윈 참사 사전 사후 대처를 못해서 재난관리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즉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유가족 상처 발언 등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을 위반을 했거나 했냐면 맞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이상민 장관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수사를 받았는데 속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더라. 왜냐하면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게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나왔는데 네. 국회가 아니라면서 네. 이제 헌재에다 갖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 재난관리법 대응을 못했다면 지금 형사적으로 과실치사 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건이 후일 헌재에서 합헌이 인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경찰 특수본 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찰 특수본이 해야 할 일을 못 한 거기 때문에 경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쇠고랑을 차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논리성을 구성을 하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탄핵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범으로서 완전히 구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탄핵안을 먼저 발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법리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드는 정치 탄핵이 이제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잘 몰라서 봤더니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오늘 아침 기사를 봤더니 탄핵을 하게 되면은 헌재에서 일반 재판과 같은 과정을 네. 똑같이 거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가 되고 이 국회가 그 검사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이제 재판을 위한 그 검사단 같은 걸 검사를 만들어서 네. 재판에 나가서 이 사람의 탄핵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형사 탄핵이 아니라 정치 탄핵이 기본적인 법의 틀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이 단맛을 본 이 무리들은 끊임없이 탄핵을 시도를 할 수밖에 맞아요. 없고 그 간격은 짧아지고 그 폭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번 이상민 장관 이 탄핵을 통해서도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 폐쇄 공간이면은 예방 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개활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 그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활지는 빠져나갈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태원이라는 그 특수성, 네. 그다음에 할로윈 대회에 모였던 그 인파의 특수성, 이 각종 특수성들이 모여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반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가 사고가 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알고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길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반대로 이 지금 주장은 뭐냐면 거의 국가가 신의 영역에서 예측을 하고 예. 신의 신의 영역에서 대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지금 주장에 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네. 이게 억지라는 거를 아마 알 거예요. 저는 네. 어저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9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물러났으면 될 일을 네, 네.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나라고 했는데 왜 너 안 물러나?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 보내버릴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옛날 조선시대 살인들이 그냥 그 임금 앞에 가서 떼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네네. 엎드려가지고 예. 뭐 말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만 네. 실제로 속으로는 우리가 이기나 왕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뭐 우리가 이기나 대통령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장관 네가 이기나 해보자 이건데 그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뭐 정말로 이거말로 또 어떤 농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탄핵농단 이렇게 탄핵농단. 부르면 되겠네요. 예. 예. 그 민주당의 탄핵농단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네. 이 탄핵농단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저께 이제 긴급하게 여론조사를 6, 7일 날 이제 했는데 어저께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6, 7일 날 여론조사를 6, 7일, 해봤더니 봅시다. 그러니까 탄핵 가결 전이죠. 그러니까 이번 탄핵 결정이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냐라고 물었을 때 찬성은 40.4%고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 정도면 오차범위 바뀐 것 같아요. 48.2%로 거의 절반 이상이 50% 가까이가 탄핵에 반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한 56%가 찬성한다. 그리고 반대한다가 34%.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66%가 찬성, 한 24%가 반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은데 이 여론을 거슬러서 민주당이 이를 저질러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결국은 이상민 예. 장관 이 탄핵은 간보기인 거고 실제로 메인 DC는 윤석열 탄핵안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처음부터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설마. 아니요. 저는 이 정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 그것을 굉장히 목표로 한다라고 예. 하는 야당 그쪽이나 예. 그 일각에서 그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끼리 위로할 때 야 윤석열 돼도 상관없어 우리가 탄핵시켜버리면 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심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이게 있는 박근혜 거네요.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처음에 세월호와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 1%도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살덩이가 붙으면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면서 네. 결국은 탄핵이라는 정말 이 고지를 그들이 주장하는 고지를 올라서는 과정들을 지금 복기를 해보면은요 대부분의 탄핵들은 농담처럼 시작됩니다.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건 군중에게 가짜 뉴스를 던지고 네. 그 다음에 분노하게 만들고 광장으로 몰려오게 하고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탄핵을 막지 못하면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탄핵을 그냥 막겠다고 하면 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보신주의를 부추기면 그때 대부분의 그 이를테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이탈자가 생기면서 결국 힘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네. 예언해보겠습니다. 저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행동 집회 있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폐륜 윤석열, 퇴진 윤석열이었거든요. 예, 예. 이번 주 보겠습니다. 네. 탄핵 윤석열로 나오면은 예. 아 이거는 정말로 그냥 그림이 그대로 그려진다고 보는데 탄핵 윤석열 누군가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이 벌써 민주당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이 탄핵 시동을 걸었다. 지금 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끼어들었다. 예. 라고 해서 아니. 그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을 지킬 의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저버렸다. 과거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것도 열린 우리당이었나요? 거기가 다음번 총선에서 표를 많이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탄핵안이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갖고 지금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겠다 하는 지금 입장인 거죠. 아니 총선 개입 그거로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결국 그거 기각됐잖아요. 네네. 헌재 가서 네. 기각됐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대통령은 네. 만약에 한데 왜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경선 가지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민주당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상민 넘어서 누군가를 탄핵할 수 있어라는 사인을 구체적으로 입 밖으로 지금 낸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조선일보가 민주당 지도부가 만든 전국 현안 및 대응 기조라는 전략 문건을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요 부분이 있는데 측근발 탈당 위협 등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친윤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 비위 흘리기, 원색 비난 등으로 사실상 후보자 사퇴를 협박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고발 사안이다. 라고 쓰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의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협박과 위계 등으로 인한 자유방해 금지 요 조항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문건에서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2018년에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무력화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요 대목을 걸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네. 않는 이상 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사소출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논리? 탄핵하겠다. 그렇죠. 근데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나온 것도 201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임 중이 아니었어요. 재임 중이 아닌데 나온 아니, 거고요.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그 이후죠. 이후에 한 거죠. 재판 과정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레토릭으로 하면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예. 그 유승민이라든가 뭐 김무성 이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상황을 지금 상황이랑 똑같이 대입을 시킨 후에 자, 이 건으로 훗날 박근혜는 유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유죄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소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하겠다. 아니 그러려면 이런 이제 논리를 구축해갔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당내 경선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어떻게 했어요? 실제 국가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선거에 대통령이 자기 친구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어요. 그거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네. 이거 그 뭐라면 상대방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걸어서 좋겠다고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